네, 자, 오전에 했었던 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서드를 만드실 때요. 메서드를 만드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메서드를 만들죠. 어떻게 만드시냐면 수식어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스태틱이냐, 뭐 파이널이냐 이런 수식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식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할 수 없는 거는 수식어들 뒤에 리턴 타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트를 리턴하는 거냐,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냐, 혹은 뭐 어떤 다른 클래스 타입을 리턴하는 거냐라고 하는 리턴 타입은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요. 네, throw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throw예요. 메서드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메서드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괄호 안에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게 물론 생략 가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게 무엇을 붙일 수가 있냐면 throws예요. 여기는 s가 붙어 있어요. throws 그 다음에 예외 클래스 이름을 써줘요. 예외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시작하고 블록 안에서 그 메서드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드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어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퍼블릭. 리턴 타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메서드 이름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메서드가 어떤 값들을 전달받는다라고 하면 전달받는 값의 개수만큼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와 변수는 쉼표로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쉼표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 여기는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건데 예외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상위 클래스는 당연히 익셉션이에요. 익셉션이고 그 밑에 뭐 런타임 익셉션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어레이 인덱스 아웃 바운즈라고 하는 익셉션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널 포인터 익셉션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throws라고 선언을 하고 예외 클래스 이름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body는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퍼블릭으로 공개가 된 int 타입을 리턴하는 divide 3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정수 2개를 전달을 해야 되고 메서드는 exception 클래스의 객체를 던질 수도 있다. exception을 던질 수도 있는 메서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 영어에서 뭐 제가 저번에 3인칭 단수 현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서드 이름이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예외를 얘가 목적어 그래서 그 주어가 I나 you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이 아니면 동사 원형에다 s를 붙여주죠. 그거예요. 지금 throws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 extend에다가 s를 붙였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implement에다가 s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하는 문장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s가 붙어 있어요. 전부 다 extends, implement, throws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가 예외 클래스의 객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는 메서드 divide 3은 exception 클래스의 객체 혹은 인스턴스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안에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볼게요. 안에 구현되어 있는 코드에서는 through 여기는 s가 안 붙어 있어. 여기는 s가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건 에러나요? 네. 컴파일 에러 그러니까 꼭 외우지 않으셔도요. throw를 써야 될지 throws를 써야 될지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클립스가 알려주니까 고쳐라 그러면 고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던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s가 붙어 있지 않아요. 선언할 때는 s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둘 다 그 자바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키워드예요. 키워드들은 변수 선언할 때 사용 못하죠. 변수 이름으로 사용 못하죠. int라든가 if라든가 return이라든가 public 이런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throw도 마찬가지예요. throw와 throws도 전부 다 그 예약이 되어져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의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y 두 번째 파라미터로 0을 전달하면 exception을 생성해서 이거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객체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나눠서 쓰면 이런 거예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 하나 선언해서 new exception. 요거는 이해되시죠? 요건 이해되시죠? 생성자 변수를 exception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실 때에는 생성을 하는 거죠. 객체를 생성을 해서 exception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exception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외 객체를 던짐. 말 그대로 정말 던진다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듯이 야수가 뭐 어떤 일루나 아니면 홈이나 이런 데 공을 던지듯이 진짜로 던진다 그런 뜻이 던진다. 이 던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던져라 그렇게 한 거예요. y가 0이면 int를 리턴하지 말고 예외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변수 2를 쓴 자리에 2에 저장하는 게 요만큼이니까 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new exception이라고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아까 코드는 오전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는 이 자리에 변수 없이 그냥 바로 생성자 호출 코드를 썼던 것 뿐이에요. 이걸 아까 그 코드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코드예요. 한 줄로 쓰느냐 두 줄로 쓰느냐 지역 변수 하나를 더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그런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런 차이인 것 뿐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면 if 블록 안쪽은 그냥 통과하겠죠. 그냥 통과하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x 나누기 y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누기가 안전하게 계산이 되겠죠. 0인 경우를 제외할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누기 계산이 돼서 그게 return이 될 거예요. 자, 예외 객체를 여기서 던진다고 했는데 예외 객체를 어디로 던지는 거냐면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 객체를 던지는 거예요. return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return은 어디로 return을 하는 거예요? return은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한다라는 뜻이 return이고 and 한 가지가 더 있죠. 메서드를 종료한다.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하면서 메서드를 정상적으로 종료한다.
이게 return의 의미고요. return의 의미고 throw라고 하는 의미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여기서 생성한 예외를 던진다. 던지니까 잡는 거예요. 캐치. try catch에서 캐치라고 나왔잖아요. throw, 에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러를 캐치, 잡는 거예요. 야구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나 소프트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를 던졌으니까 에러를 잡는 거예요. try catch. 자,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이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메서드는 파라미터에 대한 오류 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메서드였었고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서드를 잘 호출을 해야 돼요. 트라이 캐치는 필수는 아니에요. 트라이 캐치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트라이 캐치를 안 썼을 때 에러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보여드렸었고요. 두 번째 메서드 같은 경우는 메서드 자체가 if else를 사용해서 파라미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클래스예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 체크를 메서드가 하는 거예요. 나누는 두 번째 숫자에 대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0으로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0으로 나누는 예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0으로 나누는 거는 전부 다 누가 처리를 해주는 거냐면 두 번째 메서드가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calc, sum, divide 몇 번이 있어요? divide 3번이 있죠. divide 3번이 있고요. 123 나누기 10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오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직으로만 보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로직으로만 보면은요. calculator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calculator에 있는 divide라고 하는 그 기능, 메서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 123 나누기 10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3이 어디로 전달된 거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 x에 전달이 됐고 두 번째 숫자 10은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실행이 안 되겠죠. 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x 나누기 y가 리턴이 돼서 이 자리에 12라고 하는 값이 올 것 같은데 에러 메시지 볼게요. 에러 메시지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unhandled exception. exception 예외를 handle 처리하지 못했다. unhandled.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divide 3번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선언할 때 나는 던진다 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외를 던진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던질지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익셉션이 던져지기도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셉션이 던져지지 않고 정상적인 값이 리턴이 되기도 하겠지만 메서드가 익셉션을 던진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반드시 익셉션을 캐치하겠다, 잡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있고요. 해결하는 방법 밑에 있죠.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서라운드가 감싼다는 뜻이잖아요.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감싸라 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클릭. 그럼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트라이 캐치는 거의 대부분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트라이 캐치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씩 등장을 할 거고요. 뭐 아까처럼 우리가 뭐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 거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어떤 메서드가 선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메서드의 선언 자체가 자 여기까지가 메서드 이름이죠. 메서드가 속해 있는 패키지, 클래스, 메서드 이름이고요. 앞에 있는 게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고요. 뒤쪽에 있는 게 나는 익셉션을 던질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컴파일 에러를 보여줘요. 트라이 캐치로 묶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를 보여주고 왜 에러지? 라고 마우스를 올리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위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래쪽 사용하시면 돼요. 아래쪽. 그러면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겠다라고 하면 이클립스가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러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투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두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캐치 블록이니까 여기를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프린트 sys out 하고서 에러 내용이 뭔지 에러 내용 볼 때 뭐라고 했어요? get message 라고 했었잖아요. 도대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메시지만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으로 무엇을 보내준다? 예외를 보내준다. 그게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메서드가 던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게 트라이 캐치 구문이에요. 자, 요거 밑에다 설명을 드리면 예외를 던진다고 예외 객체를 던진 예외를이라고만 할게요.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한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감싸주거나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이거예요.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한 메서드를 무엇으로?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감싸버리거나 혹은 그 메서드 다시 익셉션을 던진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걸 메서드라고 한 용어가 두 번 잠깐만요. 사용하는 곳에서 다시 사용하는 메서드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메서드에서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 이클립스가 가르쳐 줬었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실은 다시 보겠습니다.
try catch를 다시 한번 없애볼게요.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자, try catch를 이렇게 없앴어요. try도 없앴고 catch도 없앴고 여기를 다 없앴어요. 요것만 남겨뒀어요. 요것만. 자, 이랬을 때 이클립스가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이클립스가 해결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throw 선언을 추가해라. throw 선언을 추가해라. throw 선언을 어디다 추가를 하는 거냐면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divide 3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메서드.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메서드는 누구예요? 얘를 사용하는 메서드는 누구예요? 누구 안에서 사용되고 있죠? 메인이잖아요. 메인 메서드가 divide 3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용하는 메서드. 다시 얘기하면 메인 메서드에서 어떻게 해라?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해라. 첫 번째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거. 서라운드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를 선언하면 여기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예외를 던진 거예요. divide 3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던졌어요. 예외를 어디에다가 메인 메서드에다가 예외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메인 메서드는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거를 try와 catch를 이용해서 얘를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얘도 무엇을 해라?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계 플레이라고 하죠. 외야수가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홈까지 한꺼번에 못 던지니까 내야수가 한번 잡아서 포수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스로우한 공을 캐치 잡아서 또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에러를 던지니까 내가 잡아서 처리하지 말고 나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나도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을 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거나. 근데 보통은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은 주석으로 남겨줄게요. 요런 주석으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주석을 요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슬래시 별표가 주석의 시작이고 별표 슬래시가 주석의 끝이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주석이에요. 요만큼만 주석인 거고 메인 다음에는 중괄호 시작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문장 끝까지 주석이잖아요. 그럼 중괄호까지도 주석이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모습으로 주석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메인이 익셉션을 던진다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에러가 나요. 예외를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에러가 나고요. 어떻게? try catch를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123 나누기 10 코드로 선언된 곳으로 갔어요. 아니면 구현된 곳으로 갔어요. 여기 x가 123이고 y가 10이에요. y는 0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죠. 나누기한 몫을 리턴을 해요. 나누기한 몫을 리턴을 하니까 12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오는 게 뭐가 오냐면 12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게 값이 리턴 반환되는 거예요. 이게 값이 반환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고 예외가 없으니까 이제 끝나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10이 아니라 0이라고 호출을 했어요. 0이라고 호출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0으로 나누는 예외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랬느냐 볼게요. 다시 한번 메서드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메서드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면 x가 123, y가 0. y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셉션을 만들었어요. 익셉션을 만들면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게 그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파라미터예요. 얘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익셉션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셉션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익셉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만들어진 익셉션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던져진다?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익셉션이 그러니까 에러가 쉽게 얘기해서 에러가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이 아니고 던져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예요. 메서드에서 에러를 던져버렸고요. 던져버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왔냐면 에러가 온 거예요. 이게 에러가 발생한 거고 그럼 거기에서 어디로 간다? 캐치로 가는 거예요. 캐치로 가서 무엇을 했냐면 익셉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프린트를 한 거죠. 익셉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프린트하니까 0으로 나누는 예외다 라고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익셉션을 던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메서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 throw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exception 객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런타임 exception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발생하는 에러가 뭐 여기서는 arithmetic exception이잖아요. 그죠? 0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exception이라고 하지 말고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그 exception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exception을 찾아서 선언하시면 돼요.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모든 exception을 아우를 수 있는 exception. 이 정도면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할 때는 throws, 실제로 던질 때는 throw.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는 이클립스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라고 알려줘요. 이클립스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라고 알려주면 우리는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셨습니까?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우리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익셉션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요 사용하는 방법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구조는 그 자바로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번 주쯤에 파일에다가 리드 라이트를 하는 구문을 사용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아마 이런 거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그러면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10몇 장이더라? 13장인 것 같아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이 아니라 배열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자바 프로젝트.
12번째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컬렉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 13번째인가요? 감사합니다. 13번째군요. 저번에도 한번 실수했었는데. 13번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용하는 JRE는 1.8 이용해 주시면 돼요. 바꾸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피니쉬. 자, 그럼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요. 첫 번째 패키지부터 만들겠습니다. add.점, 자바점,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1번.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그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리스트 메인 1번. 패키지는 add.java.list 1번이고요. 리스트 메인 1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체크하시고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만드셨죠?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다룰 내용은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이에요. 상속 관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바에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고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2개가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스트다라고 얘기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얘기하거나 링크드 리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2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뭐 더 있긴 해요. 자, 리스트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값들이 저장되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이 얘기는 인덱스를 배열처럼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저장하는 값은 인덱스 0번, 두 번째로 저장하는 값은 인덱스 1번, 세 번째로 저장되는 값은 인덱스 2번.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똑같아요. 값들을 저장할 때마다 값들을 저장할 때마다 인덱스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어떤 중간에 있는 값을, 리스트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면 리스트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재배열됩니다. 인덱스가 자동으로 재배열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배열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만들 때
삭제 기능을 넣지 않았었어요. 삭제 기능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값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비워두면 안 되고요. 중간에 비워두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값은 여기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인덱스가 0, 1, 2, 3번까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는 널이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배열에서도 물론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지만 매번 이런 걸 한다는 게 귀찮은 작업인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삭제 기능 만들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둘 다. 제가 여기서 리스트라고 얘기하면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둘 다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면 땡겨와요. 뒤쪽에 있는 값을 앞쪽으로 땡겨옵니다. 그리고 뒤쪽을 비워요.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리고 같은 값들을 여러 번 저장할 수 있어요. 같은 값들을 여러 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첫 번째 원소도 1, 두 번째 원소도 1, 세 번째 원소도 1, 뭐 이렇게 같은 값을 여러 번 저장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배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는 말 그대로 진짜로 배열을 사용한 리스트란 뜻이고요. 이거는 뭔가 링크트, 연결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만든 리스트, 뭐 그런 뜻이에요. 이따가 뭐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열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이에요.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은 배열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결과로 말씀드리면 배열, 어레이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제공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옆에 있는 E라고 하는 건 뭐냐? 옆에 있는 E라고 하는 거는요. 엘리먼트, 원소를 의미해요. 원소.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인트를 저장하는 배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뭐 이건 인트 배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문자를 저장할 때는 스트링 배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연락처를 만들겠다 그러면 컨택트 배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배열에서는 타입을 먼저 쓰고 대괄호를 썼었어요. 문법이. 그렇게 썼었는데 리스트는 반대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그 리스트가 저장한 타입을 쓰는 거예요. 이때에는 배열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꺽쇠를 사용해요. 꺽쇠를. 그래서 인트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그럼 여기다가 인티저라고 쓰는 거고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그러면 꺽쇠 안에다가 스트링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연락처를 저장하는 리스트다 그러면 꺽쇠 안에다가 컨택트라고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든지 배열도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여러 개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었듯이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죠. 리스트를 선언하실 때는요. 이 엘리먼트가 의미하는 것은 그 리스트가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한 가지 중요한 반드시 클래스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인트 이거 안 돼요. 인트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인트 하나만 저장하는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인티저, 래퍼 클래스. 그래서 인트를 저장하는 리스트는 여기를 인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인티저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으로만 사용한다. 네. 이게 리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 어레이 리스트는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1, 2, 3, 4, 5, 6 이건 다 공통적으로 갖는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요. 데이터를 삭제,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삭제하는 속도가 또 느려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가 빨라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는데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드 리스트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은 그대로 동일하게 상속받았으니까 이런 6가지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와 차이점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add 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가 느려요.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은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어레이 리스트의 단점은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에요. 이 장단점을 잘 이용을 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를 써야 될지가 생각이 돼요. 자, 만약에 연락처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연락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거기다가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연락처에서 이름으로 검색해서 전화 걸기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많아잖아요. 그죠? 그죠? 네. 물론 처음에는 뭐 새 학기 시작되고 뭐 이런 경우에 새로운 친구들 막 만나고 이러면 하루에 몇십 명 막 입력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은 내가 내 폰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그 전화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검색하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데이터가 빈번하게 저장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빈번하게 검색하는 게 더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조금 느려도 상관없는 거죠. 새로운 연락처를 저장할 때는 조금 느려도 상관없지만 거기에서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반대로 저장 삭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인설트하고 딜리트하고 인설트하고 딜리트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셀렉트를 더 많이 하려나?
데이터베이스도 셀렉트를 더 많이 할 것 같네요. 어떤 경우에 저장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 검색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저장했다 삭제했다 저장했다 삭제했다 이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지는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거의 돼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구현 설명